병가는 30일이 기준입니다. 30일만 주고 그 이후로 연장할 거면 병휴직을 신청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급여도 줄고 그리고 제 커리어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30일 플러스 한 해 남은 연차 한 20일 정도를 몽땅 소진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연차를 다 쓰고 다음 달 초부터는 그냥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2부 시간의 벽. 난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생리학적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고령 난임 부부들을 초조하게 합니다. 시험관 시술을 9번 시도한 전남 나주에 사는 89년생의 사례자. 가입력 검사 중 하나인 난소기능 검사 결과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게 나왔지만 임신 시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중요하다. 실제 나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AMH라고 난소 나이 있잖아요. 난소 나이를 측정했을 때는 한 10살 정도 많게는 나왔어요. 보통 자기 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기는 한데 몇 살 정도 많으면 그래도 그렇게 충격은 아닌데 40 넘게 나오니까 너무 좀 놀라기도 했고 오래 하거나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 뭐 두세 번 하면 되겠지.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난임 치료는 보통 8일에서 열흘 정도 과배란을 유도하고 이틀에서 나흘 간격으로 병원을 찾아 난포의 성장을 초음파로 지켜봅니다. 난포가 성숙되면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사를 맞고 하루 이틀 후에 시술 날짜를 잡는데요. 이때는 남편도 병원에 가서 정자를 채취합니다.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시술을 하고 2주 후에 혈액 검사로 임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 번 시술 받을 때마다 거의 한 달은 매달려야 하는 힘든 일정입니다. 서울에서 언론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례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냥 한 달에 몇 번 병가를 내서 난임병원을 다닌다? 저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이에요. 일을 하면서 한 달을 온전히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은 없습니다. 연차, 반차, 주말, 공휴일 등 모든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의 한 사례자 남편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가 참 힘들어 보였다고 말합니다. 스케줄상 배란이고 어쩌고 검사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반차를 썼고 웬만한 정기 검진이나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시술들은 토요일 날 오전으로 잡았어요. 저희가 스케줄을. 무조건 금요일 날 올라가서 집에서 자고 아침에 제일 먼저 토요일 날 병원을 가서 시술을 받은 적도 있고 평일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오전 반차를 써요. 그래야 오전 반차를 쓰면 그래도 점심시간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데리고 광주 올라가서 치료받고 시술 뭐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하고 약 타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일하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총 3일. 그나마 유급 휴가는 단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난임 치료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일정이죠. 그나마 올해 하반기부터 총 6일의 유급 휴가 이틀로 늘어날 거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자로 일하는 사례자의 회사에는 난임 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2년 전 38살부터 난임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배아 이식 시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 개인 연차로만 버텨왔습니다. 올해 5월엔 우울증 진단으로 받은 병가 30일을 난임 치료에 보탰습니다. 난임 휴직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험관 시술 당일에 한해서 유급 휴가를 주더라고요. 하루요. 물론 온 사회가 난임 환자들을 응원한다고 하지만 그 직장 내 상사와 나의 관계에서만 두고 보면
말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언론사는 아직도 남성 상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이 하드코어 할 때는 사실 야근 주말 근로 이런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조직인 건 맞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일하면서 이제야 내 커리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출산을 결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시험관 시술 당일만 유급휴가를 준다는 건 굉장한 도전인 거예요. 제가 이제 난임 시술 받았던 지난 1년 동안 그냥 개인 연차를 쓰면서 버텼죠. 이제 고차수 환자가 되고 이제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커지면서 병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병가도 난임으로 인한 병가가 아닙니다. 우울증 진단서를 끊고 받은 병가고요. 병가는 30일이 기준입니다. 30일만 주고 그 이후로 연장할 거면 병휴직을 신청해야 되는데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급여도 줄고 그리고 제 커리어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30일 플러스 한 해 남은 연차 한 20일 정도를 몽땅 소진해서 지금 이달 말까지 연차를 다 쓰고 다음 달 초부터는 그냥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이 직장에서 난임 휴가를 찾기도 어렵지만 배우자의 난임 휴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난임 치료 끝에 겨우 임신에 성공했지만 8주 만에 유산을 해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도 남편은 아내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거의 대부분이 남자 직원이어가지고 좀 그런 제도는 좀 잘 모르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난임 휴가? 그런 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자체가. 병원 가서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밤 출근이었는데 계속 울고 저도 같이 울고 계속 같이 있다가 그날 제가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가자도 아예 안 구해주고 이래서 그날 좀 저녁에 좀 미안했죠. 마음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언론사도 그리고 대기업에도 난임 휴직 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결국 임신 준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여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때도 같이 가야 되는 특정 날짜들 이럴 때마다 일을 빼고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 날짜를 신경을 써가지고 주사도 맞고 다 키워놨는데 하루를 미루면 확률이 떨어진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일을 못 가야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거기에 대한 타격이 있고. 요양병 원무과하면서 막 환자들 오면은 옮기는 것도 한 번씩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만둬야겠다 해가지고 그만뒀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도 살짝 눈치가 보이는데 이런 막 유산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더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쉬기에도 좀 그러고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만뒀죠. 선생님들은 단점이 방학이 있는 대신에 평상시에는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연차를 거의 못 써요. 학기 중에는. 근데 양해를 또 구하고 수업을 바꿔서 내가 그때 얻는 병원을 다녀온다던가 해야 돼서 오픈을 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 학교 선생님 왜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고 왜 이렇게 빠지고 맨날 옆 사람한테 수업 바꿔달라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도 계속 그러면 좀 민폐가 돼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곳을 가면 들어가자마자 또 병원 다닌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학교는 내가 쭉 다녔던 데라 해준 것도 있지만 병원을 다녀야 되는 사람이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계속 자리를 비우면 좀 민폐니까. 아이를 가지려는 것뿐인데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현실도 아프지만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을 겨우 뺀다고 해도 직장에서 승진에 제외되거나 차별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히려 저연차가 할 일을 나에게 시키는 거죠. 너는 어차피 업무 성과가 적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배려해준다 하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제가 15년차 직장인이라고 해요. 중간관리자급인데 저연차 대리급이 할 일을 하면서 편하게 있어.
라면서 배제하는 거죠. 이 끝날 병이라면 몇 개월 동안 내지는 뭐 내가 잠시 쉰다 이 개념이면 너무 좋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사실 난임은 그 끝나지 않은 싸움이잖아요.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불안함이 커지는 거죠.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육아휴직에서 복직을 한 사람들은 놀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고 애를 돌보고 고생했다 애썼다 이게 아니라 2년 동안 푹 쉬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와서 일해야지. 그동안 너 없이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너 이런 거 다 해. 다 몰아주는 거예요. 청원휴직 형식으로 썼었거든요. 그때는 진단서부터 해가지고 제반 서류들을 해서 회사에 인사과에 올려서 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청원휴직이 나는데 와이프는 그것조차도 알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 막 이런 것들. 직급은 저희 와이프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직급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건 별일 없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 돌아간 일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이 난임 휴가가 당연한 권리이고 난임 휴가를 갔다 오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없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아마 계속 숨은 난임 환자들은 있을 겁니다. 난임 휴가를 쓰고 오더라도 그 일자리 내지는 그 보직 내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또 과제인 거죠. 회사에서도 쉽게 확 이거를 새로 만들거나 하려면 어느 정도 시나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바뀌어야지 확실히 밀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한 중 이게 단순하게 회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여수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해라 분위기를 형성해주면 자 저희 회사 안에서도 목소리를 내기도 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쉬고 돌아온 휴가자라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요즘은 육아휴직을 육아 몰입기로 바꿔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와 휴식 개념의 휴가휴직,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난임휴가와 난임휴직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휴가 이름이 난임휴가라는 게 싫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난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잖아요. 회사 다니면은 소문 다 나고 이제 난임이래 막 이러잖아요. 다른 이름이었으면 더 사람도 휴가 내기 좋을 것 같은데 난임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난임치료 휴가를 포함한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난임 관련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김명희 회장의 얘기입니다. 3일이냐 6일이냐 하는 난임 휴가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술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난임 휴직 제도도 육아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의 문제는 많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개입을 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경우에 그런 정책의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2017년에 건강보험 편입 이후에는 건강보험 해줬는데 시험관하기 시술을 20번이나 하게 해줬는데 뭘 더 해달라는 거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관련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난임 치료에 시간은 필수입니다. 배란을 유도하는 주사제와 질정은 시간을 맞춰야 하고 난포가 자라나는 시간에 맞춰 수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술을 하고 임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요. 실패하면 몸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난임 치료에 이름난 병원 대기 시간은 기본이
한두 시간입니다. 시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난임센터 조은혜 교수입니다. 시험관 시술 기준으로 이제 과배란부터 채취까지 정부 지원 입장에서는 신선 차수라고 하는데 차수당 한 4에서 5일 정도 진료 내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결 이식은 차수당 3에서 4일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 2주 내에 4, 5일 정도 내원이 필요하므로 거의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은 정말 시술만을 위한 내원일이고 또 시술이 잘 됐는지 결과를 들으러 오시는 또 진료가 또 필요할 수 있고요. 이제 시술 후에 다른 불편감이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추가로 방문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난임휴직이 좀 더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고 더 일반화가 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한 상태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률과 관계없이 많은 난임 부부들이 더 제도화된 환경에서 치료를 받도록 그런 제도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사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난임 휴가를 부여한 사업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전히 병원 진료를 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병원을 다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서울에서 만난 사례자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난임 치료에 써야 할 개인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 아마도 그냥 내년 연차를 2월에서 그냥 끌어다 쓰려고요. 미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네, 그냥 미래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지금은. 여수 MBC 특별기획 라디오 다큐멘터리 지방 난임 부부 지원 프로젝트 15%의 이야기 2부 시간의 벽 구성 이선화 내레이션 황보라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